안녕하세요. 이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래곤볼 GT 한국인과 조금 다른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드래곤볼 GT 100년 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 이야기가 정답이란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의견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라디오 방송을 보는 느낌으로요.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보여준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제가 댓글로 질문을 받긴 했었는데 팡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을 안 하는 이유도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드래곤볼 GT 100년 후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죠. 나레이션에서 100년 후에는 팡 이외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이제 총 가야지. 우선 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팡의 정보는요 100년 후니까요 아마 나이는 1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GT에서 10살이었죠. 그리고 100년 후 스페셜에서는요 팡이 잠깐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그 부분을 빼놓고 보면요 캐주얼한 복장에 선글라스, 거기다가 매우 건강하죠. 손자를 직접 수련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방금 이야기한 손자, 사실 팡보다 더 궁금한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새로운 주인공같이 느껴지죠. 손오공 주니어. 극 중에서는 그냥 손오공이라 불리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은 곳에서는 손오공 주니어라고 풀네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손오공 주니어의 나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리를 해보자면 유년기의 손오공,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의 오천, 그러니까 12살에서 7살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면 아마 10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오공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는 오공 주니어가 어려 보이고, 그리고 오천이보다는 오공 주니어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겠죠. 그 중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팡에게 오공 주니어는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으로 치면 손자의 손자의 손자. 팡이 지금 110세라고 했을 때 오공 주니어가 한 10살이라고 치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엑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죠. 에이지 779년생인 팡이 110세이므로 100년 후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에이지 889년이 아닐까 싶고요. 팡의 자식들의 나이를 평균으로 생각해서 손자의 손자가 되는, 나이를 적어보자면 대충 이럴 것 같아요. 다들 어린 나이에 자식을 빨리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오공 주니어는 사이어인의 피 128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사이어인과 다른 점을 생각해보자면 아무래도 꼬리가 없이 태어난 것 같죠.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지구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이어인의 피가 얼마나 진한지 아직도 초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죠. 드래곤볼에 등장했던 신적인 존재 이외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물은 팡 밖에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부천도사 역시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드래곤볼 GT 100년 후에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했던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따지자면 무천도사와 함께 살고 있던 바다거북도 아마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드래곤볼 GT 100년 후에 특이한 점을 보자면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손오공의 동상이 있다는 점이에요. 손오공이 몇 번이나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을 아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드래곤볼 GT 100년 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보면 사탄의 동상이야 뭐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데 손오공의 동상도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는 손오공을 세상에 인정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뿐인가요? 아나운서 아저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아나운서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죠. 머리 모양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예전의 아나운서 아저씨와 너무 닮았습니다. 혹시 그분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스러웠던 게 오공 주니어가 무술대회에 입고 있던
옷과 그리고 빨간 머리끈 같은 거 있었죠. 이때 50 주니어의 모습을 보면 버독도 보이고요. 그리고 50 주니어의 할아버지 손오공의 모습도 보였어요. 우선 옷 같은 경우에는 일성장군을 손오공이 쓰러뜨리고 용신과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손오공의 옷이 떨어져 있었어요. 팡은 그 옷을 보고 조금 놀래죠. 할아버지가 분명 옷을 입고 떠났는데 여기 왜 옷이 또 있지? 베지터는 그 모습을 보고 팡에게 옷을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팡은 그 옷을 잘 간직하고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옷을 팡이 사랑하는 손오공 주니어에게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50 주니어는 드래곤볼 GT 때 손오공의 옷을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머리의 끈은요, 예전에 버독이 프리저와 마지막까지 싸울 때 메고 있던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도가 뭘까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피가 아무리 섞여도 버독과 손오공이 가지고 있던 그 사이어인의 긍지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지, 혼이 자손을 통해 계속 이어간다고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프리저와 마지막까지 싸운 버독의 모습, 그리고 일성장군과 마지막까지 싸웠던 손오공의 모습을 50 주니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겠죠. 제가 제일 100년 후 이야기에서 궁금했던 점이 왜 팡이랑 50 주니어밖에 없냐 였어요. 50 주니어의 부모는 어디 갔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팡의 자손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간 걸까요? 50 주니어는 팡과 둘이 함께 살고 있어요. 만약에 50 주니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팡이 아니라 50 주니어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50 주니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겠죠. 나이도 젊다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24살 정도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글쎄요, 나이가 많아봐야 50대가 아닐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쳐도. 근데 왜 굳이 110세의 노인 팡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팡 이외의 가족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던가, 아니면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다든지.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다면은 팡이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50 주니어를 팡이 수련시켜서, 그리고 단련시켜서 더욱더 강한 인물이 되도록 하는 생각이었거나, 아니면은 50 주니어가 다니는 학교가 학군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부모님은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팡에게 맡겼을 수도 있겠죠. 극 중에서 팡과 50 주니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50 주니어가 손오공 할아버지랑 쏙 빼닮아서 팡이 50 주니어에게 손오공이란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팡의 자손 중 손오공의 모습을 한 그런 아이는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죠. 또 팡 자신이 좋아하는 손오공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글쎄요, 팡이 무리해서 손오공 주니어를 내가 키울게, 얘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맞기로 했다던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50 주니어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나가잖아요. 등장한 가족이라곤 팡밖에 없어요. 물론 친구들은 있었지만 천하제일 무술대회 상당히 큰 이벤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라고 해도 보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두 사고로 운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생각에 뒷받침해주는 부분이요, 팡이 쓰러졌을 때 50 주니어가 엄청 울면서 드래곤볼을 찾으러 파우즈 산으로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글쎄요, 자신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누가 있다면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우즈 산에 갈 정도면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할머니가 쓰러졌다, 와서 봐줘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팡이랑 50 주니어 이외에는 가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다고 한 팡은 왜 초사이어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부르마와 꽤 비슷한 이미지의 아가씨가 있었죠. 그리고 이 아가씨는 베지터 주니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팡이 몰랐어요, 이 아가씨를. 캡슐 코퍼레이션이란 회사 명을 듣고 부르마의 자손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베지터 주니어의 모습을 보고 베지터의 자손이란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추리한 결과 베지터와 부르마의 자손이라고 팡은 결론을 냈죠. 서로 모른다는 사실은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 GT 이후 100년 동안 강한 적이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뭉쳐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팡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었겠죠. 그래, 이건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초사이어인이란 그 변신 자체가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셀전에서도 손오공과 오반이 그 초사이어인의 상태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초사이어인 변신이라는 게 몸에 아무래도 부담을 주는 변신이기 때문에 팡이 100년 후에 살아있고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도 아마 초사이어인으로 변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시 GT 100년 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손오공이 없는 이 세상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저는 드래곤볼 GT 일성장군을 쓰러뜨린 후에 트랭크스의 말이 계속 그 머리에 맴돌아요. 드래곤볼에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만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드래곤볼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오공 주니어는 파워드산에서 드래곤볼 4성구를 발견하죠. 누군가는 그 4성구를 파워드산의 손오공 집에 놔둔 것일 거고요. 100년 후니까 아마도 손오공이 4성구를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놔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봐도요, 평화가 온 거예요. 드래곤볼이 없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공 주니어는 드래곤볼을 가지고 집에 가면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오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난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바로 나레이션이 나오죠. 오공이 4성구를 자신의 할아버지 손오반의 유품으로 생각하듯이 이제는 오공 주니어가 4성구를 자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오공의 유품이라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요, 당시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새로운 드래곤볼이 나올 것이다로 추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드래곤볼 GT가 끝난 이후에 당연하듯이 새로운 드래곤볼이 발표될 줄 알았지만 잔인하게도 제작진은 디 엔드를 보여주면서 드래곤볼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드래곤볼 엔딩롤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슬펐기 때문에 드래곤볼 GT가 끝나고 새로운 드래곤볼이 발표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뭐라고 반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동에 잠겨 있어서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죠. 오늘의 결론, 손오공이 사라지자 정말로 지구에 평화가 왔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